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정치 시스템 진단서인데요. 전북실용금융교육협의회 강은규 이사장이 쓴 짧지만 엄청나게 강렬한 선언문입니다. 동학혁명의 본고장, 바로 그 전북에서 시작되는 현대판 민주혁명을 제안하고 있죠. 복잡한 정치 얘기, 골치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자료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속 시원하고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논리로 문제점을 짚어내고 또 어떤 해결책을 던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싹 다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 시작부터 정치권의 아주 뼈아픈 모순을 콕 집어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민, 도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실질적 제도와 법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와, 진짜 팩트 폭행 아닌가요? 이 짧은 한 문장에 저자의 깊은 문제의식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에 쏟아지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막상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제도적 무책임,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정확히 찌른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진 위선을 고발하는 아주 강력한 펀칭셈입니다. 앞서 말한 그 뼈아픈 간극, 선거철과 그 이후의 현실을 딱 비교해보면 진짜 명확해집니다. 선거철에는 어때요? 표를 얻어야 하니까 시민이 주인입니다 하는 달콤한 약속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죠. 듣기에는 완벽한 민주주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선거 탁 끝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쳐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제도와 법은 진짜 꿈쩍도 안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법과 제도의 민낯을 똑똑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법과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정상일까요? 원문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법은 시대적 변화와 상식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 어떻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하지만 저자가 이 뻔해 보이는 원칙을 굳이 짚고 넣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시스템이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이란 게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 기득권을 지키는 고인물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대중의 상식이 높아지는 만큼 법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게 이 선언문에 깔린 단단한 철학입니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금의 정치판을 향해 아주 강렬한 의학적 비유를 던집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문제 좀 있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이라는 마스크를 쓴 악법 중의 악법이자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해악이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치 시스템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나쁜 병균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그 썩은 환부를 단칼에 도려내야만 시스템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박하고도 단호한 진단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메스를 들이대야 할 종양, 즉 환부가 뭘까요? 이 글에서는 정확히 두 가지를 수술 대상으로 타겟팅합니다. 첫 번째는 하향식 공천제도 폐지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장관급 겸직 금지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민주주의를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합법을 가장한 악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놈을 수술실에서 깔끔하게 제거해야만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그럼 이 두 개의 환부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저자가 첫 번째 수술 대상으로 콕 집은 하향식 공천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향식 공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까요?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을 뽑는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유권자나 당원들이 밑에서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당 지도부나 힘 있는 소수가 위에서 아래로 꽂아버리는 겁니다. 저자가 왜 이걸 1순위로 공격했을까요? 아까 선거철마다 시민이 주인이다 라고 외친다고 했잖아요. 이 하향식 공천은 그 약속을 밑바닥부터 짓밟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그 권력자가 찐 주인이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원문을 보면 이 하향식 공천이 우리 사회에 퍼뜨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줍니다. 첫째, 국민적 불신입니다. 내 손으로 진짜 우리 대표를 뽑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겪어보셨죠? 그게 결국 정치판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엄청난 피로감. 선거철만 되면 터져나오는 공천잡음, 개파 싸움, 술집 뉴스 보기 지치잖아요. 유권자들 진을 다 빼놓는 겁니다.
셋째가 더 충격적인데 바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저자는 이런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엉뚱한 데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지갑까지 얇아지게 만드는 실질적 손실을 부른다고 꼬집습니다. 그냥 기분 좀 나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피 같은 역량을 갉아먹는 치명병이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요, 저자가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아주 생생한 현실 증거를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공천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요. 방안에서 책만 보고 한 비판이 아니라 가장 최근 자기 지역에서 벌어진 공천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겁니다. 그 결과 하향식 제도가 나온 부작용과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실증적으로 들이민 거죠. 자기가 발 딛고 사는 동네의 찐 현실을 고발하니까 주장의 뼈대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현장감도 확 살아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타서 두 번째 수술대로 가보겠습니다. 저자가 지목한 두 번째 타겟, 바로 겸직 문제입니다.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과 행정부에 속한 장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이 둘은 완전히 남남이어야 하잖아요. 룰을 만드는 사람과 그 룰을 실행하는 사람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서로 눈치도 보고 견제도 하면서 균형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이 두 역할이 하나로 섞여버릴 때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조적 모순에 가차없이 메스를 들이댑니다. 이 비판의 핵심은 아주 묵직하게도 헌법적 가치와 직결됩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자리를 꿰차는 게 헌법의 뼈대이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서 서로 감시하라고 만들어놨는데 행정부를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직접 행정부 장관이 돼서 법을 집행한다? 이건 스스로 자기를 견제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견제 장치가 박살나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두고 단순한 행정의 융통성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심각한 법적 일탈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겸직이라는 관행이 불러오는 참담한 결과들입니다. 원문은 이걸 단 두 단어로 아주 뼈 때리게 요약합니다. 첫째, 비효율적이다. 아니 국회의원 일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장관까지 한다고요? 사람 몸이 두 개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당연히 나란히 돌아가는 효율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민주적이다.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쫙 몰리게 되니까 민주주의의 생명인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저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지독한 비효율과 비민주성을 뿌리 뽑으려면 겸직 자체를 법으로 아예 싹 막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 뜨거운 선언문은 단순히 제도 좀 고칩시다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역사적 맥락을 끌고 들어오는데요. 과거에 썩어 빠진 시스템을 뒤엎고 평등을 외쳤던 그 유명한 동학농민혁명 다들 아시죠? 저자는 의도적으로 전북을 동학혁명의 본고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폭발적인 역사적 에너지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불러옵니다. 그 옛날의 뜨거운 정신을 이어받아서 낡은 정치판을 확 갈아엎기 위한 현대판 민주혁명의 불꽃을 바로 이곳 전북에서 다시 한번 쏘아올리자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현대판 민주혁명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뭘 달성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두 가지 큼지막한 비전을 던집니다. 첫째, 시민, 도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완성하자는 겁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떠드는 가짜 구모 말고 진짜 실질적인 제도를 뜯어 고쳐서 주권재민이 팍팍 돌아가는 그런 사회요. 둘째는 범국민적 주권 회복입니다. 지금 소수의 정치 기득권들이 꽉 쥐고 안 놓는 그 권력을 원래 주인인 우리 국민 전체의 손으로 몽땅 되찾아오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숙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수수를 절해서 법과 제도를 멋지게 고쳐놔도 결국 그 시스템을 굴리고 감시하는 건 우리잖아요.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혁명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일침입니다. 재밌는 건 원문을 보면 이런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 꼭 봐야 할 외부 링크까지 필독, 필청 자료로 꼼꼼하게 달아놨어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하라는 뜻이죠. 제도의 수술과 시민의식의 레벨업,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저자의 굳은 신념이 딱 느껴지시죠? 자, 오늘 우리는 전북에서 날아온 한 편의 아주 강렬하고 직설적인 정치개혁 선언문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하향식 공천이나 겸직 같은 고인물 제도의 메스를 대자는 날카로운 주장부터
동학정신을 이은 주권 회복의 큰 그림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정한 정치적 진화는 낡은 악법을 도려내는 제도적 긴급 수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제도를 날카롭게 감시할 성숙한 민주시민의 깨어남이 먼저일까요? 어쩌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이 둘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한 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도발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정치적 시야를 확 틔워주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현실을 탐구해 보시길 응원합니다.